어제 코스피 추이를 보면은 에베레스트 산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이게 도대체? 어제 하루만 6,300 밑선에서 쭉 내려와서 5,200을 찍고 올라갔는데 아까도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정부의 어떤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 코스피를 여기까지 끌어내렸고 개미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고 한국의 시장을 항구적인 불신의 장으로 만들어놨고 한국 반도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 한국 산업 교체기에 아주 심각한 경제내란을 일으켰는지 그 부분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틀 만에 865조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한 달로 보면은 2,800조가 증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외인들이랑 헤지펀드 하는 애들이 우리 피눈물 나는 개미들의 돈을 털어서 다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주요국의 주식시장 하락률을 봤을 때에 코스피가 몇 등이게요? 1등입니다. 그런데도 김용범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이러고 있어 지금. 올해 사이드카가 몇 번 발동됐게요? 70번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보다 훨씬 더 센 게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개인의 투자도 다 스탑시켜버리는 게 전기를 끊는다는 표현이죠. 서킷 브레이커가 우리나라 코스피 역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어요. 그저께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난 경제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외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경고했는데도 이 지경까지 몰아붙인 김용범을 즉각 구속하고 특검해야 되고, 이재명이가 이걸 통해서 무슨 짓을 뒤에서 벌였는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고 이재명 탄핵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댓글 보세요. 민주당 이재명, 김용범 다 탄핵시켜달라. 경제 내란으로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분노가 심하냐면은, 잘 보세요. 부동산 대출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대출은 권했어요? B2는 권했죠. 정부 인재 참사예요, 이거. 금융위 부위원장이 B2는 레버리지 일종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ETF는 견실하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했고, 계속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잡아댔고, 부동산에 자금을 몰아서 주식시장으로 몰아넣고 쳐넣으면은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코스피는 상승세로 간다라는 주술적 행위에 지금 종말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거 믿고 들어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빚 내고 전세자금 빼고 노후자금 빼고 애들 학원비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삼성리스 믿고 들어갔는데 이거를 카지노판으로 만들어놨으니 이렇게 날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심이. 외신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한국의 주식시장 붐이 붕괴하고 있다. 스펙타클하게. 한국의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했다. 플런지. 한국의 코스피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로이터,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외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국회 앞에는 화환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주가 정책이 사망했다. 사라지는 여당 지지율. 어제 이후로 주식창을 잘 안 보게 됐다. 별로 보고 싶지 않다. 5천만원에서 1억 사이로 투자하고 있고 3월부터 계속해서 좋은 얘기만 들려서 기대감을 갖고 들어갔는데 지금 막막한 게 제일 큰 것 같다.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큰 대한민국의 아픔이 됐지만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고서는 이재명과 정치에 대해서 별로 모르거나 관심을 안 갖는 층이 깨어나는 거예요.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안전하게 예금만 굴리고 있었던 게 제 입장인데 원금 중에서 1,300만 원이 날아갔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다. 이런 학생들 많을 겁니다. 전세 계약을 하려고 대출 심사를 다 신청해 놓은 상황인데 그 돈이 갑자기 막 40%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손실이 크다. 시티뱅크의 계산에 따르면 레버리지 ETF 손실만 56조 원 추정을 한다 지금. 김용범이가 지금 자꾸 한국만 이런 게 아니다라고 계속 거짓말하거든요. 근데 통계를 보면은 정확하게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이후 5월 27일부터의 코스피 변동성 지수를 보면은 미국이 17.3%인데 코스피가 86.2%로 변동성 지수가 제일 높아요. 약 5배 높다. 아주 높은 도박성을 담보하는 게 레버리지 ETF인데 이게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일본은 33.9, 유럽은 17.9, 미국이 17.3%인데 한국만 86.2%로 변동성 지수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주가지수 등락률을 봤을 때 5% 이상 등락을 하는 거를 최근 2달 동안 집계를 했을 때 5% 이상 등락을 하는 게 우리나라 시장은 15일, 미국과 일본은 빵일. 그래서 대단히 한국적인 상황이고 대단히 이재명스러운 현상이고 대단히 김용범스러운 현상이다. 여기서 더 끔찍한 게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1월부터 지금 7월까지 연기금의 국내 보유 비중을 계속해서 찔끔찔끔 올렸어요. 15%, 18%, 20%, 28%, 31%까지.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연기금이 손해보기 싫어서 폭탄 매도를 하잖아요. 그럼 연기금은 요만큼 손해보고 좀 살아남겠지만은 나머지 개미들은 더 죽어나가는 거예요. 연기금이 주식시장을 위해서 그간 투자해놓은 이 막대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태가 일어나나? 우리 연금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십시오. 이거 2주 전에 투자자 10명 중 9명이 손실 구간에 있다. ETF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 많았어요. 밸런스 미국의 경제금융 잡지죠. 여기서도 레버리지 ETF를 비판하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이 20% 차지할 정도로 비대해졌다. 커뮤니티 여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스티지라는 커뮤니티 보면은 진짜 공약을 지켰네 사기꾼. 어쨌든 코스피 5,000대 왔으니까 계엄 또 했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시계엄 이런 표현을 지금 쓰는 거죠. 일반인들도 싹 다 말아먹고 마지막으로 코스피 하나 남았는데 그마저도 침몰 중이다. 개제 빨리 김용범이랑 손잡고 뭐 하든지 해라. 좌파 정부는 재앙이 맞다. 세상에 국민연금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드는 놈들은 처음 봤다. 국민 자산이랑 연금 녹이고 국장 투기판으로 만들었다. 이게 지금 왜 분노하냐면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코스피로 몰아넣었어요. 그 다음에 서학개미들 보고 미국 주식 투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재명 집단 안에 서학개미들이랑 부동산 투자하는 것들이 제일 많아요. 이재명 드럼통실의 한 인간은 테슬라 주식만 90억 이상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지금 총리 집 4개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그나마 안정성 있다고 판단돼서 알아서 하고 있던 데가 어디예요? 부동산이랑 미국 주식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팔 비틀어서 일로 몰았는데 이렇게 아수라장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는 탄핵감으로 보는 거죠. 국민들이 자산을 증발시켜 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이제 우리한테는 경멸적인 표현인데 뭐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재명이 뭐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저는 표현하는데 좌파들도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멘붕에 와가지고 좌파 배우 한정순가 저 사람도 완전히 그냥 이재명 지지할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 이재명이 너무 못하니까 인스타에다가 이재명 욕하더라고. 어제는 돈 이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매불쇼도 보면 댓글 난리 났어요. 이재명한테 온 국민이 속았다. 이 TV조선 아니요. 이재명 정보를 너무 믿었다. 주식시장 다 말아먹고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있다. 집 팔아서 주식 사라면서 투기 도박장 덜덜 레버리지 대책 좀 내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타겟팅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잡아보자. 재명이, 용범이,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위원장 2억 원, 비토건에 썼던 부위원장, 권대영, 기재부 장관, 구윤철 6명입니다. 이 6명을 반드시 조져놔야 돼. 댓글을 보면 미국 가 있는 놈이랑 이 놈이랑 정권 실세인 놈들 전부 깜빵 가야 된다. 길 가다가 조심해라. 죽방 맞는다. 놀라운 것은 성비와 나이대를 보면 40, 50 남성이 가장 많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저렇게 댓글 달고 있다고. 정치적으로 대형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런 날에 이재명 연임을 던진다? 야, 어떤 분은 너무 화가 나서 서울에 미사일 쏜 거랑 비슷한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그래프고 누가 봐도 정부가 이쪽으로 몰아서 일어난 대형 참사인데 어떻게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저렇게 잡아뗄 수 있냐라는 분노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ETF가 시장 변동성과 무관하다라면서 최근까지 잡아뗐거든요. 레버리지랑 상관없다고.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이찬진의 경우에는 이미 6월 달에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저것들도 다 공범인 건 피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을 때 저 둘은 그래도 송구하다는 말까지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자, 김용범을 밀어놓고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얘네들 보면은 기재부는 어땠냐? 레버리지 ETF 찬성했냐 안 했냐? 어제 물어본 거예요. 박수영 의원이. 가만히 계셨냐 물어보니까 구윤철이가 저희들은요 레버리지 상품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관여 안 했다? 네네. 그 다음에 박수영 의원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김용범 실장이 혼자 밀어붙인 것처럼 보이네요. 금융위는 완강히 반대했다고 돼 있으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윤철이 아무 대답 안 했어요. 김용범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앞으로 다 깜빵 가고 큰일 날 사안처럼 보이거든요. 이 손실 액수를 메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근슬쩍 구윤철도 그렇고 이혁원도 그렇고 이찬진도 그렇고 내가 안 했다는 거거든요. 기본적 입장에. 그럼 나머지 좁혀지는 게 저 두 놈이지. 이 두 사람이 저는 이 사건을 주도한 적극적인 주동자라고 생각해요. 이재명과 김용범. 이걸 투자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 가야 된다. 탄핵 당하기 전에 레버리지 당장 폐기해라. 특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거예요. 김용범 증권사랑 유착 조사해야 된다. 왜? 저 아나무인 다른 경제 관료들은 그나마 발빼기를 하는데 김용범의 태도가 기가 막히거든요. 저렇게 코스피가 꼬라박고 있는 27일에도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었고 최근 두어 달 동안에는 반도체 종목 자체 변동성이 되게 크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국내 증시 급등락 레버리지 ETF 때문만 아니다. 개미 투자 역동성과 삼전 리스크 비중이 큰 게 이유다. 개미 탓하고 있는 거야 이거. 팩트는 주요국의 주식시장 하락률을 봤을 때에 어디 갈등이다? 코스피가 1등 코스닥이 2등이에요. 어디서 변명을 하냐고. 하락률 3등인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 2배를 웃돌고 있대 지금. 이거는 대단히 이재명스럽고 김용범스러운 현상입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발동이 되었고 서킷 브레이커는 개인, 기관, 외인의 투자를 다 일시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초유의 조치입니다. 보통 98년 제도 도입 이후에 작년까지 28년간 6차례였는데 올해 들어서 몇 번? 7개월 동안 9번.
그 중에 4번이 7월 한 달 동안 일어났고 그 중에 2번이 지난 이틀 동안 일어났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현상이다. 이 김용범 이자스가. 최근 2달 새에 한국 증시가 3% 넘게 널뛰게 했는데 2달 중에 56%가 한국 증시가 등락이 심했고 미국 증시에서는 이러한 등락이 없었다라는 거죠. 변동성 지수가 일본의 2.5배, 미국의 4.5배. 김용범의 지난달 발언 보면은 2, 3년 내에 한국이 미국, 중국에 이어서 글로벌 시가총액 3위에 오른다라 얘기했죠. 4개가 잘했어요. 그다음에 2달 전에는 코스피 1만도 현실적인 경로에 들어왔다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권했어요. 그럼 이게 왜 정부발 참사고 이것들이 왜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되냐면은 첫 번째 부동산을 하지 말라 하고 부동산 대출은 줄여버리는데 주식 비투는 권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브리핑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했잖아요. 동학개미로 돌아오면 세제 혜택이 따라온다. 정확하게 이쪽으로 유도한 거라고 지들이.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같은 거 터질 때마다 외신에서 계속 경고합니다. 결정적으로는 호남 투자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블룸버그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다는 표현을 썼어요. 계속해서 기업을 죽이고 패고 노란봉투법하고 호남에다 투자시키고 국민배당금 얘기 나왔을 때 결정적으로 블룸버그가 그거 하게 되면은 반도체의 수익을 장담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이재명 집단의 입장이 뭐였어요? 블룸버그한테 공식 항의했어요. 그때 왜 그런 기사 쓰냐고. 이게 1년간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반론하는 사람들이 입을 닫게 만들고 외신 이란도 싸웠던 게 바로 저들이다.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코노미스트에서 지난주에 한국 코스피 시장을 특집으로 달았어요. 카지노판이 됐다고. 그런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저 인간들에 대한 수사와 특검과 탄핵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범이가 증권사 만난 뒤에 레버리지 상품이 속전속결 출시됐죠. 흥미로운 것은 미래셋증권에서 이번 달 초에 코스피가 좀 내려간다 해가지고 과격한 주가 반응에 뇌동하지 말라라면서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계속 투자라고 부추겼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 하락하니까 보고서를 수정해가지고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던 게 이제 내려간다. 33%씩 대폭 하향 조정을 했죠. 제가 주목하는 거는 무리한 넘겨짓기는 안 되겠지만은 증권사들이 왜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했을까 의심이 되는 거죠. 김용범이 왔다 간 다음에 왜 저렇게 하는 걸까.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김용범이 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걸까. 김용범이 뭐 약속받은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또 중요한 것은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뭐냐. 지금 노후 자금이 은행 ETF에 많이 몰려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지금 시니어들이 주문을 놓고 은행이 대신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해주고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어떤 상품입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늘어나는 거를 보면은 올 상반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 농협의 5대 은행의 은행 상반기 ETF 신탁 판매액 63조어치를 돈을 받은 건데 자산 운용을 한 건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배가 늘었대요. 지금 노후 자금을 12배나 쓴 거거든요. 지금 시니어들이. 근데 이게 어떤 경위에 따라서 진행이 됐냐면은 금감원에서 은행 부행장들을 모았다. 4월 9일에 ETF 신탁 판매 관리 강화를 주문했고 증권사를 김용범이 왔다 갔다 하면 금감원에서 얘기 갔다 간 거예요. 야, 이거 좀 해봐. 금감원에서 은행 ETF 신탁 관련 소비자 민원 사례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은행 ETF 신탁의 판매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거는 김용범이가 증권사를 왔다 간 정도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실행을 한 조직적인 범죄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타이밍이 뭐다? 지방선거 전에 시작하잖아요. 그래 이재명이는 정청래한테 죽으면은 지방선거에서 지면은 핵펀치를 2개 맞았을 때 본인이 가장 끔찍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걸 알아요. 지가 살기 위해서 지지율을 올리려면은 코스피밖에 없다라는 답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부동산도 하지마 일로 와. 미국 투자도 하지마 일로 와. 해놓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호남 투자와 국민 배당금 같은 사회주의 설계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꺾게 되고 해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여기는 도박판이라고 믿게끔 국민연금과 기관들 팔을 꺾고 개미들한테 비투를 권해서 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경기가 좀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시장 변동성이 있을 때 어디부터 털고 나가겠는가? 여기부터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 피해는 전부 다 개미들이 보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끔찍한 뉴스가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연금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1월 26일 회의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렸다. 그러니까 국민연금한테 시키는 거죠. 야, 개미만으로는 버블이 형성 안 되니까 국민연금 너도 들어와. 미국 주식 하지 말고. 그래서 국내 투자 비중을 14.9%, 20.8%, 28.8%, 그 다음에 최근에는 31.1%까지 올린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럼 여기서 딜레마가 뭐냐면은 중앙일보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손해보기 싫어서 국민연금이 매도 폭탄을 하게 될 경우에 주식시장은 큰일 날 수 있다. 또 반대로 여기서 코스피에서 손해보기 싫은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보유를 한다면 말 그대로 국민들의 연금이 녹을 수 있다. 왜? 코스피 하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범죄입니다. 뭐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큰 범죄예요. 경고 많이 했죠.
로이터에서 이거 삼성전자 파업을 보면서 세계 공급망 위기를 표현했어요. 블룸버그도 비슷한 표현을 썼습니다. 삼성이 미국의 HBM 메모리 80%를 감당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한국만의 기업이 아니에요. 글로벌 기업이라고. 그래서 대만에서도 경고했고 일본 니케이에서도 경고했고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한국 정부가 기업을 괴롭힌 거에서 경고를 했다. 그럼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도 염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해야 되고 김용범과 이 증권사들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고 이재명이가 어떠한 직권 남용을 해서 지방선거 전에 이걸 띄우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기관들에게 압력을 넣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